대구 삼성창조 캠퍼스 홀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환호성이 마침내 잦아들고 감동의 여운이 미지근한 온기처럼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수많은 팬이 방금 끝난 공연의 감흥을 되새기며 기념사진을 확인하는 사이 무대 위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성대한 축제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객석 뒤편의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장민호였다. 그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아끼는 동생인 이찬원의 역사적인 무대를 조용히 지켜본 뒤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기 위해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장민호가 무대 중앙으로 다가가 막 이찬원과 감격의 포옹을 하려던 바로 그 찰나, 정적을 가르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아크릴 재질이 물병 하나가 허공을 갈라 포물선을 그리며 무대 바닥으로 튀어오르는 장면이 아직 꺼지지 않은 무빙라이트 조명 아래 슬로모션처럼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히 무대 위 두 사람, 특히 장민호를 향해 날아온 아기의 찬 투척이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팬들의 수군거림마저 급격히 잦아들었고 공연장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심장 박동이 스피커의 진동보다 더 크게 느껴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가 객석을 덮쳤다. 바로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찬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경악과 함께 자신의 몸을 던지다시피 장민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사실상 등으로 그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다급하게 장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형님, 괜찮으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선배를 향한 걱정과 눈앞의 폭력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전개되었다. 보안팀의 무전기에서 경고음이 비명처럼 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 인력 2명이 번개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와 장민호를 에워쌌다. 스태프들은 즉시 현장의 모든 오디오를 차단했고 무대 뒤편에서는 다급한 외침이 오갔다. 물병을 던진 남성은 1층 A블록에서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통로를 막아선 경비 인력에게 곧바로 제지당하며 그의 추악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 장민호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놀란 이찬원과 팬들을 먼저 챙겼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 괜찮아. 팬들이 더 놀랐잖아 라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찰나, 그의 눈가를 스쳐 지나간 깊은 당혹감과 상처는 그 어떤 조명보다도 선명하게 빛났다. 만약 이 끔찍한 상황이 SNS 라이브로 단 몇 초라도 송출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공연이 끝난 직후라 대부분의 관객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로써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현장을 목격한 이들만의 숨죽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주최 측은 모든 관객을 신속히 퇴장시킨 뒤 가해자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팬들은 단순한 사과문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프로토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예방이 먼저다. 내 가수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게스트로 와주신 선배님께서 겪지 않아도 될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 당사자는 물론 스태프와 팬들 모두가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만약 그 단단한 아크릴 병이 조금만 더 높이 날아 장민호의 얼굴이나 머리를 향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병은 그의 발목 부근을 스치듯 지나가 물리적인 부상은 없었지만 아티스트와 팬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가해 남성은 정식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 스태프의 동선을 통해 잠입한 되부인이었다. 출입증 확인 과정에서 잠깐의 빈틈이 생긴 것이다. 콘서트 종료 후 무대 장비 철수를 위해 객석 통제가 잠시 느슨해진 채 4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이
0.5초의 끔찍한 포물선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했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공연장에서도 악성 안티팬이나 표적 시위자에 의한 보안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 경호 인력과 장비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그날 밤, 장민호와 이찬원은 이른 새벽까지 이어진 뒷정리 현장을 함께 지켰다. 두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장민호는 오히려 관객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아까 그 물병은 그냥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된 셈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이찬원은 선배님이 가장 놀라셨을 텐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근처의 한 허름한 한식 식당에 들러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메뉴는 뜨끈한 육개장과 콩나물국밥. 식당 직원이 서비스로 내어준 수정과를 천천히 비우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식당 관계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 분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장민호 씨가 다음엔 더 안전하게 만나요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번 사고는 이찬원의 전국 투어 원데이가 보여준 폭발적인 화제성과 맞물려 더욱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분기 티켓 판매량 탑10에 자신의 공연 5개를 동시에 올리는 기염을 토하며 K트로트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드러난 보안 리스크는 화려한 꽃밭을 가꾸는 만큼 안전이라는 울타리 또한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K-팝 공연 산업 전체에 던졌다. 팬덤 또아리와 민호 특공대는 즉시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대 위 예술가를 향한 폭력은 곧 그를 사랑하는 모든 관객을 향한 폭력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영구 입장 제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주최 측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모든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두 아티스트는 폭력보다 노래를, 상처보다 팬들을 먼저 생각했다. 이찬원은 자정 무렵 SNS에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 무대 위 모든 떨림을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장민호는 결합은 덕분에 저는 무사합니다. 힘든 일보다 따뜻한 박수를 오래 기억할게요. 라는 메시지로 팬들을 안심시켰다. 누군가 아기를 던졌을 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증오가 아닌 품격이었다. 폭력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응원이었다. 물병 한 개가 만들어낸 짧고 끔찍한 위기는 장민호와 이찬원이 오랜 시간 지켜온 굳건한 우정의 방패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날 밤, 대구의 밤 공기를 가르며 떠나는 투어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다음 무대에서는 오늘보다 더 크게 웃자.